제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5일에 채널을 오픈해서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그동안 영상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할 때 어떤 카메라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촬영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촬영부터 편집까지 직접 하고 있어서 제가 느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 3가지입니다. 고프로, 오스모 포켓, 캐논 DSLR. 그럼 오스모 포켓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3가지 카메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예요. 오스모 포켓의 장점? 일단 가볍고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카메라를 이제 아무래도 브이로그는 일상을 찍다 보니까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오스모는 그냥 언제든지 넣고 다녀도 핸드백에도 들어가는 크기이니까 항상 무리 없이 잘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할 때 셀프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항상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찍어주시고 했었으니까. 근데 셀프 촬영이 익숙하지 않아서 특히 밖에서 촬영할 때 야외에서 이제 사람들 되게 많은 공간에 가면 촬영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또 크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제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게 되게 좀 창피했었는데, 이 오스모 포켓은 카메라를 잘 모르시거나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얘가 카메라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덜 부끄러웠고, 이렇게 뭐 식당에서 촬영을 해도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처음에 촬영할 때는 오스모로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고, 또 얘 덕분에 잘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장점 중 또 한 가지는 얘가 팔로우 모드가 됩니다. 혼자 집에서 이제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이게 셀프 캠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각의 화면이 필요하거나 할 때 혼자 촬영하면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약간 누가 찍어주는 느낌의 그런 화면들이 필요할 때 얘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팔로우 모드를 눌러 놓으면 카메라가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팔로우 모드로 찍었던 장면 중에 하와이에서 찍었던 장면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피자 먹는 장면이 있어요. I guess it's for the best, you know the worst of me. I'm no good. 혼자 찍으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삼각대에 오스모 포켓을 설치하고 팔로우 모드를 했더니 다채로운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었어요. 카메라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 충전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다른 카메라들은 이제 충전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얘는 충전이 C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충전기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간편했어요. 그리고 충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또 빠르게 되는 거에 비해서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갑니다. 오스모 포켓의 4번째 장점, 4K가 지원됩니다. 아무래도 화질이 더 좋고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화면을 조금 잘라내고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HD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깨지거든요. 근데 4K가 지원되면 화면이 선명하게 그대로 편집이 예쁘게 돼요. 이거 그때 내가 만든 티셔츠. 짠. 오스모 포켓의 단점.
처음에는 오스모가 저는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 맥북 프로를 쓰기 전에 맥북 에어에 윈도우를 깔아서 썼었잖아요. 그때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좋은 카메라를 사용해도 얘가 감당을 못 해갖고 편집이 이제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제 얼굴이 항상 약간 꺼멓게 막 약간 회색, 시멘트 색깔의 얼굴로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스모도 그렇고 뭐 다른 카메라도 그랬는데 특히 이 카메라가 좀 화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맥북 프로로 넘어오면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또 4K가 되니까 다른 카메라에 견주어도 진짜 색감도 예쁘고 선명하고 화질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단점이 아니네. 오스모의 단점이 뭘까? 초점! 오스모 포켓 보시면 화면이 진짜 조그매요. 잠깐만요. 켜서 보여줘요. 화면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초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편집할 때 이렇게 열어보면, 파일을 열어보면은 초점이 다 안 맞고 이렇게 그랬던 파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진짜 크고 마늘 프레이크인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초점을 맞추는데 굉장히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 촬영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휴대폰까지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 부피가 커져서 오스모의 장점, 최대 장점인 그 휴대성, 작고 가벼운 그 장점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광광 모드가 진짜 아쉬워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팔을 열심히 뻗어도 제 팔이 한계가 있으니까 보면 항상 화면에 거의 이렇게 얼굴이 많이 가득 차고 주변이 잘 많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얘를 샀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광각 렌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서 쓰면 넓은 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각 렌즈의 아쉬웠던 점이 어안 렌즈처럼 화면이 이렇게 굴곡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얼굴이 되게 왜곡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좀 더 넓은 각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또 셀카봉! 오스모 포켓 셀카봉입니다. 얘를 연결해서 쓰면 자, 제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셀카 모드. 짠! 자, 화면에 다 잘리는 거 아니? 오, 엄청 길어졌죠? 엄청 길어졌어. 내가 요만하게 보여. 이 셀카봉으로 아쉬운 광각 모드에 대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게 카메라 각도 조절을 잘 못하면 이게 셀카봉이 자꾸 이 렌즈에 걸려서 화면이랑 같이 찍혀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조절해서 촬영하시면 만족스러운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얘가 짐벌의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움직임이 많거나 이렇게 뛰면서 촬영을 해야 하거나 할 때는 화면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하시는 점들 중 하나가 오디오가 많이 아쉽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오디오도 만족을 하고 썼어서 저는 이 오스모로 아무래도
이제 셀카 모드로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할 때는 소리가 비교적 잘 들어간다고 해요. 다른 분들도. 근데 이렇게 후면으로 찍을 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물을 찍거나 할 때는 오디오가 조금 셀카 모드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게 좀 부족할 때가 있고 뭐 저도 사실 이제 편집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핀 마이크를 사용할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근데 정말 그냥 다른 카메라들이랑 다 비교했을 때 딱 카메라만 썼을 때를 비교하면 저는 오스모 포켓 오디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카메라 캐논 DSLR입니다. 이 아이의 장점 일단 가장 큰 장점 색감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인물 색감에는 캐논 DSLR 쫓아올 게 없는 것 같은데. Wanna feel weird at first. And your mind is in tune with your heart. It's like a ride on a cloud, nothing but happiness, like the experience of a first kiss. Take this feeling with you when you're feeling stressed. 그래서 썸네일 촬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편집을 할 때도 굳이 색 보정을 안 해도 그냥 그 본연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캐논으로 찍으면 그냥 사용하는 편이에요. 중간중간에 컬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논으로 촬영을 할 때는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카메라들로 촬영할 때보다 가장 사운드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꽂고 이제 전원 켜고 하면 정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먹방 촬영할 때 아무래도 먹방 이제 요리하거나 할 때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촬영할 때는 꼭 그냥 캐논 DSLR로 촬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카메라 렌즈를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색감이랑 다양한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이런 단렌즈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얘가 줌은 안 되는데 얘로 촬영하면 아웃포커스? 뒤가 이렇게 약간 뽀샤시하다고 해야 되나? 몽환적인 느낌도 낼 수 있고 굉장히 예쁘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좋은 장점 중 하나, 아까 오스모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초점. 진짜 오스모는 초점 되게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원래도 초점이 잘 맞춰지는데 자동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이 지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캐논으로 찍었을 때는 웬만하면은 초점이 나갔던 영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캐논의 단점. 가장 큰 단점. 너무 무겁습니다. 진짜. 너무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크죠? 커서 얘는 일단 휴대성이 진짜 안 좋아요. 뭐 당연히 핸드백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를 갖고 나가는 날은 정말 막 촬영 작정한 날 따로 카메라 가방도 챙겨야 되고, 뭐 렌즈를 만약에 여러 개를 쓸 거면 렌즈도 수납이 될 만한 그런 큰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서 휴대성에서는 완전 꽝입니다. 그리고 얘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로 촬영을 하면 그냥 다 촬영하시는지 알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쳐다보시고 그냥 완전 시선 집중.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이걸로 할 때. 촬영할 때 부끄럽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정말 인물의 색감을 잘 내추럴하게 굉장히 잘 살려줘서 제가 페인일 때도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셀카 모드가 불가능합니다. 셀카 모드 할 때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장점이긴 한데 근데 이걸로 셀프캠을 찍을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
이걸로 셀프캠 이렇게 찍었다가 팔 돌리는 거 보여? 이걸로 하면은 관절 나가요. 관절 나가. 그래서 캐논 DSLR로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삼각대가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촬영을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촬영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뭐 집에서 혼자 촬영할 때도 삼각대에다 다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지 촬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 4K 지원이 안 됩니다. 물론 뭐 4K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화질이 막 떨어진다거나 색감이 안 예쁘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냥 요새는 거의 모든 카메라, 많은 카메라들이 4K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 모델보다 조금 저렴한데 4K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 또 소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그거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캐논 DSLR의 인물 색감이 정말 예뻐서 그래서 소니보다는 저는 이제 얘로 찍고 있는데, 뭐 캐논에도 4K가 지원되는 모델들이 있는데 비싸요. 비싸가지고 뭐 그걸 지금 당장 살 순 없고, 그러니까 얘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를 보실 때 보통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데, 아직까지 4K가 지원되는 기기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4K랑 HD랑의 차이를 또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실제로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질보다 색감이 예쁜 이 아이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보여? 안 보이지? 보여? 오! 야, 진짜 공부이다. 세 번째 카메라, 고프로입니다. 고프로의 장점은 고프로는 액션캠이에요. 액션캠이다 보니까 활동적인 거를 촬영할 때 최적화된 카메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정말 다 촬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거나 방수가 돼요.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수영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도 수중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스노클링 편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물고기 볼 때 같이 저와 바닷속에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앵글의 카메라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의 화면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요. 진짜 얘는 아마 던져도 안 깨질걸? 아닌가? 깨져요? 아, 깨지는구나.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고. 그리고 아까 활동적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벌은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옵션이에요. 근데 얘까지 딱 함께 하면, 카메라 켰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활동적인 촬영을 할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하이킹 했던 편에서 이 아이와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어메이징. 도 지원되고요. 그리고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액티브한 모든 것들을 할 때 가장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작잖아요. 뭐 휴대성에서도 아까 오스모 포켓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짐벌을 설치를 이제 해놔서 그렇지 얘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방수가 가능하니까
자동차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달리면은 이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볼 때 드라이브 하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방수가 되니까 비가 와도 되고 눈이 와도 되고 그냥 다 가능해요. 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짜파구리 먹었던 편 있잖아요. 거기서도 얘가 방수가 되니까 냄비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고 물을 넣고 면을 넣는 장면을 굉장히 리얼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완전 만능? 액티브한 촬영에서는 그냥 얘가 최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단한 고프로에게도 단점은 있죠. 단점 뭐가 있을까? 오디오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얘는 제가 막 정말 크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소리가 굉장히 먹먹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따로 마이크를 사용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소리가 많이 필요 없는 촬영들에 얘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에는 BGM을 대신 깔던지 하는 방식으로 많이 편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은 인서트용으로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약해요. 어두우면 잘 못 잡아내요. 잘 안 찍혀요. 그냥 이렇게 꺼멓게 찍혀요.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 중 하나예요. 근데 아까 오디오랑 이 로우라이트 이 단점들을 보완한 고프로 8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이제 조명이랑 작은 미니 조명이랑 마이크를 따로 옵션으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갖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저도 장비를 더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2의 카메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브이로그 즐겁게 촬영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